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상록대학 힐링자서전반을 위한 강의입니다. 지난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00년 후의 자손들은 당신의 자서전을 보물처럼 생각할 것이다. 헬렌 켈러와 셜리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57센트의 기적, 그리고 자서전 쓰는 이유, 그 다음에 자서전 접근 방식, 그 다음에 토스카니니가 명지휘자가 된 이유, 그리고 프리츠상을 받은 러셀 베이커가 쓴 자서전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서전에는 사진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사진은 카피 앤드 페이스트를 하는 것보다 인서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퀄리티가 좋도록 노력합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사진이나 글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 컴퓨터로 사진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컴퓨터 클래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우선 대략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폰을 윈도우 컴퓨터에 연결하기, 아이폰의 충전 케이블 한쪽을 아이폰의 충전 포트에 꽂아주고 USB 쪽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꽂아준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있잖아요. 충전하는 게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빼가지고 요거는 놔두고 이것을 컴퓨터에, 이쪽 부분을 컴퓨터에 꽂고 이거는 아이폰에다가 그냥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이걸 이제 컴퓨터에다 꽂으면 아이폰과 컴퓨터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꽂아주면은 USB 포트에 꽂아준 다음에 처음에 연결하는 것이라면은 아이폰에서 실내 트러스트, 실내를 이렇게 프레스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폰을 컴퓨터가 트러스트 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패스코드나 아이디를 입력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튠즈를 열어야 되는데, 아이튠즈, 흰색 배경에 여러가지 색깔이 섞인 음표 모양의 아이튠즈 앱을 열어보자. 윈도우 컴퓨터가 아이폰을 인식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아이튠즈를 열고 아이폰이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컴퓨터에 아이튠즈가 없다면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아이튠즈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튠즈 업데이트 메시지가 나타났다면 아이튠즈 다운로드를 클릭한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컴퓨터를 재시작해야 될 수 있습니다. 리스타트 해야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치 아이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 아이폰 모양의 아이콘이 아이튠즈 라이브러리 페이지 좌측 상단에 나타납니다. 아이폰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면 다음으로 넘어가자. 아이폰이 아이튠즈에 연결되기까지 몇 초 정도가 소요될 수가 있다. 아이튠즈 창 상단 부근에 보관함 탭이 강조되어 있지 않으면 클릭해서 보관함 화면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하고 컴퓨터 연결해서 그 사진을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 그런 관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으로 가서 이 아이폰에서 이 언락을 해야 됩니다. 언락. 다시 이제 아이디를 넣고 언락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장치 아이콘이 나타났다면
패스코드 혹은 아이디나 페이스 아이디, 요즘 페이스 아이디를 많이 쓰죠. 그걸 입력하고 아이폰의 홈 버튼을 눌러서 언록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이 컴퓨터를 신뢰합니까? 라는 메시지의 신뢰, 트러스트를 눌러준 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대로 그냥 꽂아가지고 여기서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트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오픈 화면 좌측 하단 코너에 있는 윈도우 로고를 클릭합니다. 윈도우 로고는 그 제일 밑에 왼쪽에 그 창문 모양 쓴 게 4개 이렇게 있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을 클릭을 해서 사진창 시작창 어딘가에 산 모양의 앱 아이콘을 찾아보자. 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진을 입력하고 시작창 상단에 나타나는 사진을 클릭한다. 불러오기 클릭하기. 사진창의 우측 상단 면에 있는 탭으로 클릭하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사진창의 우측 상단에 있는 탭을 클릭하면은 그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면 USB 장치 클릭. 그러니까 USB 장치를 클릭하면 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USB 장치를 클릭하면 컴퓨터가 아이폰의 사진과 비디오를 스캔하기 시작한다. 2개 이상의 USB 아이템이 연결되어 있다면 아이폰의 이름을 클릭한다. 그러니까 USB가 몇 개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폰 것만 클릭하면 됩니다.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이 USB 아이템을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사진 앱을 닫았다 다시 열어준 후 스캔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그 찾을 수 없다 그러면은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스캔을 반복하면 됩니다. 아이폰이 나타날 때까지 몇 번 반복해서 시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옮길 사진을 선택하기. 아이폰에 있는 모든 사진이 선택되어 있으나 컴퓨터로 옮기고 싶지 않은 사진이 있다면 우측 상단 모서리에 있는 체크 마크를 클릭해서 해제해 보자. 불러올 사진 선택은 창 상단 부근에 있는 모두 해제 링크를 클릭한 후에 원하는 사진만 클릭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가 다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원하는 것만 클릭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사진을 옮겨준 후 아이폰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면 해당 창 하단 부근의 불러오기 설정 링크를 클릭하고 사진을 옮긴 후 삭제 박스에 삭제하는 거, 델리트 하는 거에 박스에 체크하고 옵션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택한 사진 불러오기, 클릭하기. 창 하단에 있으며 클릭하면 사진이 컴퓨터로 이동되기 시작한다. 사진 이동이 완료되면 컴퓨터 화면의 우측 하단 코너에 알림창이 나타나고 알림창이 나타난 이후에 아이폰과 컴퓨터를 분리해도 좋다.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은 연결을 이제 이 차지하는 케이블 이걸 가지고 아이폰과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아이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고 아이폰에 있는 사진은 다 지워줘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필요한 것만 가져왔을 경우에는 또 필요한 것만 지우고 컴퓨터로 작업하면 쉽죠. 아이폰에 있는 그 사진을 너무 많이 오래 놔두면은 아이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해서 옮긴 다음에 수시로 정리를 하고 델리트를 해야 스페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진을 정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잘 모르면은 이게 혹시 할 수 있으면 레코드 했다 다시 보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컴퓨터 시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자서전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사 문제, 요즘 아시안 정우 범죄가 한창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고 공격을 당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이나 LA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오 범죄가 요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만. 지금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게 요즘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876년 천연두 사태가 있었고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이 통과된 적이 있고 1899년 패스트로 하와이 차이나타운이 17일간 화재가 난 때도 있고, 그다음에 1871년에 LA 중국인 대학살 사건도 있었고, 1885년 록 스프링스 와이오밍주 탄광 중국인 살해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요즘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참 끔찍하지요. LA에서는 괜히 지나가던 중국 할머니를 미국 사람이 발로 차서 넘어 때리는 장면도 있고, 또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난 사건, 그 지하철에서 흑인이 그 동양인을 막 때리고 공격하는데, 무차별 폭행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지도 않고 무슨 권투 시합 보듯이 응원하는 모양 열광했다는 얘기를 보면은 참 미국이 세계 1등 국가라고 그러는데 한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국이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링컨 메모리얼 기념관 앞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참석해서 아시안들의 생명도 귀중하다 하고 데모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인정하는 걸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할 때에 우리는 뒤에서라도 시니어들은 응원이라도 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요즘 사태가 일어난 거는 처음에 3월 달에 조지아주 아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8명이 죽었는데 6명이 아시안 여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 여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았습니다. 20대 남성이 또 세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또 슈퍼마켓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아까 지금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는 1900년 샌프란시스코 시티에서 선 페스트가 발생했을 때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백인 주민들과 접촉을 막기 위해서 1만 4천 명이 거주하는 차이나타운 주변에 밧줄로 저지선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을 완전히 그냥 둘러싸고 밧줄로 이렇게 이 안에는 들어가지도 말고 나오지도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위에 독극물로 알려진 약품들로 소독했고,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아시안들에게 강제로 주사했다고 합니다. 2003년 사스 때도 중국 식당들이 타격이 많았죠. 얼마 멀지 않은 때죠. 2020년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아직 입증은 안 됐지만은 그런 말이 많죠.
어, 그 어떤 때는 그 중국인들이 그 더러워가지고 깨끗이 못해가지고 질병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단체로 전부 다 모여 샤워 시설 해놓고 거기서 샤워를 하도록 하고 이제 다 보는 데서 나체로 샤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한 다음에 또 위생 검사를 하고 그랬다는 일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생각을 좀 우리도 한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부담도 우선 참기만 하는 그 부담도 좀 더 현명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아시안을 무시하고 미워하는가? 근데 그 저변에는 우리 아시안들이 그 이민 온 역사는 오래되지 않은데 여기 오래된 산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또 더 모든 그 공부도 잘하고 또 뭐 차도 좋은 거 가지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이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시기가 나서 그렇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자기네들보다 더 살고 잘난 척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시안들로서는 좀 와서 노력해서 잘 사는데 뭐 잘못된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담도 잘 살게 됐더라도 할 수 있으면은 겸손하고 또 잘난 척 하지 말고 또 뭐 돈이 있는 척 하지 말고 이렇게 검소하게 산다면은 아마 좀 이런 심리가 일어나는 것을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를 요즘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시안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거를 갖다가 글로 써서 자서전으로 쓰든가 남겨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제목을 글 제목을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자서전을 써가지고 후손들에게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유튜브 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일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이 부럽다가 미워진다고 합니다. 부럽다가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로 살기 때문에 미워진다는 겁니다. 그 심리적인 거는 무슨 이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제품 설명하러 무대에 올라올 때 보면은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수수하게 입고 그러고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다 청중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인류 명품 옷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를 무시할까봐 좋은 옷을 입고 나서면 그 사람 돈이 있구나 하고 뭐 존경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역효과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 나타날 때에 좀 깨끗하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옷이면 되지 너무 좋은 옷 입고 또 너무 화려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뭐 배우가 아닌 이상 타인배가 아닌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의 귀재라는 사람도 세계에서 1, 2등 하는
부자인데 그 사람도 얼마나 수수하게 삽니까? 그리고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도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하고 추력을 몰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죠. 먹고 살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후세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세가 있다고 믿고 현재 사는 것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상해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면은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캠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글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그대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학문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 하지만 그대에게 부여된 그러한 지식에 힘입어 더욱더 겸손하고 신중하라. 그대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 그 반면에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며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남문기 전 LA 회장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셨다고. 근데 나이가 아직 67세. 그 사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 사람은 미국 온지 이민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닌데 1988년에 온 것 같은데요. 그 부동산 회사를 시작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하루에 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풍선을 뭐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 앞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은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풍선 아저씨로 소문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무실에는 12시까지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도, 사무실 청소뿐만 아니라 화장실 청소도 하는 아주 건면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건면성실하게 일하는 거는 좋았는데 아마 건강을 해칠 정도로 너무 많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을 했고 전국적인 부동산 회사를 뉴스타 체인을 만들고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공한 이민자, 아까 예를 든 남문기 사장 같은 성공한 이민자가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못 말리는 열정, 열심,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간경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20년 가까이 투병하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하니 그 열정을 못 말릴 정도입니다. 불치병도 아마 열정 앞에는 맥을 못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프다고 들어 누워서 아픈 것만 생각하면 더 아픕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아픔을 잊어버리고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자서전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연도순으로 자서전을 쓰는 것을 소개했는데 금년에는 주제별로 쓰는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즉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일한 후 은퇴하는 것에 대하여 쓰면 됩니다. 우선 학창시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감동, 그날의 그 생각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각을 잊어버렸으면 추측해서라도 짐작해서라도 좀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 농촌에서 자랐는데 아주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는 한 50호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하고 같은 또래가 5명 정도가 한 날 1시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학교가 멀어서 한 10리길을 걸어서 갔는데요. 그게 6살 때 걸어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지만은 6살에 10리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을 써놓고 또 다시 우리 후손들, 손자, 손녀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랐다. 이러한 일을 학교를 가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6년 동안 개근상을 받았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아프나 안 아프나. 그때는 사실 감기 들어도 뭐 학교 안 가는 사람 없었죠. 요즘은 뭐 감기 들면 학교에 안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때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래도 감기 들어도 다 그냥 학교에 가다 보면 그대로 낫고 그랬죠. 뭐 이런 것도 좋은 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학창 시절 초등학교 때 그때 이 얘기도 써보고 초등학교 때 친구 얘기 있으면 그 친구 얘기도 한번 써보고 또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싸움을 했으면 싸움한 얘기도 써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댕기는 것도 한두 가지 또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면 좋겠죠. 공부를 잘했으면 잘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으면 칭찬을 받았다. 그때 무슨 칭찬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요는 노래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가수가 되기도 하고 그림을 잘 그렸다 그래서 화가가 되기도 하고 또 운동을 잘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자기대로 그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쓰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도 한두 가지 사건을 재미나게 소개하면 좋겠죠. 친구들과 재미나게 지난 얘기나 또 싸웠던 얘기, 또 선생님이 칭찬했던 얘기,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보고 들은 거,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쓰면 좋겠죠. 그리고 또 연애했던 경험을 써도 좋겠죠. 연애, 결혼 생각나는 것을 적는데 내 이 얘기를 내가 아니까 그냥 적당히 쓸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모르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해준다. 그럴 때는 걔들이 전혀 모르니까 좀 앞뒤 관계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묘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요즘과 그때 당시에는 많이 다르죠.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가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놀러다니고 하는 게 아무 일도 없는 거지만 그때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는 항상 따로따로 놀게 돼 있는데 남자 여자가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죠. 학교에서도 반이 다르고 그런데 연애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려웠죠. 남의 눈을 피해서 이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쓰면은 애들이 이해를 못할 테니까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중매 결혼에 대해서도 좀 쓰면 좋겠죠. 어떻게 엄마 아빠가 부모가 결혼하라고 그러는 배우자하고 결혼하느냐. 남자는 여자를 소개해주고 여자한테 남자를 소개해주고 그렇게 뭐 연애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사진만 보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도 이혼도 안 하고 잘 살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상대방을 만나보고 이해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도 이혼율은 더 높아요. 그 왜 그런지 그걸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삼강오륜이다. 또 사회적으로 이혼은 죄악이다. 또 이혼을 하고 나면은 고생이다. 살기 힘든다. 뭐 그런 관념 때문에 신념 때문에 아마 이혼을 안 하고 뭔가 자기에게 참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그렇게 이혼은 안 하고 잘 견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19 혁명, 6.25 동란, 그 다음에 해방, 일제 식민지 시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뭐 4.19 혁명, 5.16 또 국가 재건,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 시멘트 공장, 그 다음에 월남 파병, 88 올림픽, IMF 외환위기 등을 겪었으면 다 훌륭한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도 좋은 글감이 됩니다. 그 고속도로 얘기 좀 잠깐 하면 그전에는 참 저는 시골에서 서울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완행으로 보통 한 8시간 이렇게 10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없을 때죠. 그리고 지방도로도 화장도 안 되고 먼지 풀풀 나는 그런 도로였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지방도로도 얼마나 화장이 잘 되어 있는지 한 2시간 반 정도 되니까 우리 고향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서 좀 아쉽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가면서 여기저기 구경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슉슉 그냥 금방 그냥 통과하고 달리니까 그래요. 서울 부산도 얼마나 먼 거리였습니까? 그런데 고속도로 생기고 나니까는 그냥 5시간 4시간 그냥 금방 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참 신기한 게 고속버스를 타면은 그 버스에다가 물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으면은 물이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그 텔레비 뉴스 방송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하던 사람들도 고속도로를 타보고는 너무나 좋아서 참 잘했다. 나중에는 이렇게 칭찬했던 얘기,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감으로써 여행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행. 우리가 은퇴하고는 여행을 많이 하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로는 여행을 못하지만 그 전에 여행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 여행 다니면서 하나 느끼는 거는 그 옛날에 포르투갈을 갔었어요.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이 유럽 대륙에 제일 서쪽에 있는 도시가 있는 데입니다. 그 지방 도시인데 조그만한 데인데요. 거길 갔더니 거기에서 가이드가 그 나무를 좀 보라고 합니다. 그 해안가에 있는 나무가 전부 다 바다 반대쪽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 가지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무가 바닷바람하고 마주 보면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에 순응하느라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우리가 사는 인생도 똑같구나. 우리가 이 세파가 자기 앞으로 불어오면은 뒤로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숙이고 바람을 피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쓸 때에 그런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에는 그냥 사실만 나무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걸 이제 자기대로 해석을 해서 나무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그
세파에 세상에 순응하기 위해서, 바람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얘기 좋죠. 즉 말하자면 옛날에 부동산 붐이 일어날 때 있었죠. 부동산 붐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하고 집을 산다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창 부동산 경기가 좋다, 돈 벌었다 이런 소리 듣고 그때 늦게 집을 사가지고 좀 있으니까 버블이 일어나서 붕괴가 됐을 때 손해를 많이 보고 또 또 잡이 없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모기지도 못 갚아가지고 집을 그냥 날리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리 들어간 사람들은 괜찮았죠.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지 알고 그 바람 부는 방향에 순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탁마켓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911 사태 일어났을 때 스탁마켓이 붕괴돼 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어려웠습니까? 그럴 때에 돈이 있었다면 좀 스탁을 투자를 해가지고 몇 년 기다리면 괜찮죠. 그러니까 스탁 인베스트먼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보고, 바람 부는 방향을 보고 그리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런 나무가 고개를 숙이는 걸 보고 느꼈다. 이렇게 써도 그게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저로서 자격이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좀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좋다고 우리 돌아가신 이원성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본 이 나무가지에 대한 시 하나 잠깐 쉐어하겠습니다. 오래 산다는 걸, 가지를 뻗어야 오래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평지에 튀어나온 돌은 발길로 그도 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모난 돌처럼 살면 아파서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조약돌처럼 서로 부딪혀도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생겼나 봅니다. 함께라는 말은 참 다정하고 소중한 말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울림입니다. 서로 양보하며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조화로움으로 함께하는 함께하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쓸 수 있다면 이런 글감은 어떨까요? 배우자에 대하여 글을 써보기. 예를 들면 남편은 부인에게 대하여 쓰고 부인은 남편에게 대하여 편지 형식으로 자서전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서전에 글감을 하나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좋죠.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서로 다른 점이 많은 부부였다. 예를 들면 나는 늦잠을 즐기고 늦게까지 있다가 잠자리에 드는데 배우자는 아내는 아침형 인간이라 일찍 일어나서 나를 깨우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다가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나를 일찍 자라고 독촉한다. 그렇게 시작한 신혼 살림이었는데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 아침에 5분만 더 자고 싶고 아내는 깨우고 짜증을 내고 싸운다. 그리고 주말에는 늦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과 어디를 가자고 한다. 모든 게 내 맘대로 하지를 못하고 아내가 다 지배를 하는 것 같아 아내가 싫어지고 미워진다. 원수 같다. 그러면서 50년을 살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다. 다른 부부들을 보니 우리보다 더 큰 문제,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라고 위로를 한다.
이제 70대 후반에 들어서니 나를 위해서 평생을 도와준 아내에게 고마운 생각이 든다. 나를 위해서 하루 세끼 밥을 해주는 아내의 고마움을 느낀다. 밥을 해주지 않는 아내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음식 솜씨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매일 만들어주는 아내가 고맙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함께 가는 아내가 고맙다. 둘이서는 서로 원수같이 싸우다가도 외부에 나가서는 한 편이고 내 편이다. 평생 내 편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면 좋겠죠. 처음에는 차이가 나다가 나중에는 그런 면을 이제 부각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다가 서로 살면서 이렇게 모난 데가 깎이고 서로 동화되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50년 60년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정말 내 편이고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감사한 것을 갖다가 글로 써 놓으면은 서로 좋고 힐링이 될 겁니다. 자신이 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한 걸 찾아보면은 오히려 자기가 마음이 순화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령 시부모가 밉고 같이 살기 싫고 늘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 싫은 감정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고 남편이 있을 수가 없고 배우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그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애들 참 모든 거 다 그냥 뭐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키워놓고 그리고 나이가 20대 30대 40대 들어가면은 애들은 저희들끼리 큰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다 부모가 어떻게 해줬는지 가끔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서전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 옛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지금은 들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애들은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이런 일들을 써놔야 됩니다. 써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애들한테 알려줍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이 내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그 사진이라도 하나 남겨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애들이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진도 많이 남겨놓고 싶고 애들한테 생각날 때마다 너희들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 하고 얘기해주면은 그런 얘기는 애들이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저희들이 지들어 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부모가 도와준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감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좋습니다. 애들도 그렇게 알고 싶어 하고 우리는 또 애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뭐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요즘 장기보험을 자꾸 롱텀 케어, 장기보험을 들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기보험을 들으려고 해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간호사가 나와서 뭐 신체검사 하듯이 다 물어보고 또 뭐 피검사하고 그리고 가서 나중에 한 몇 주, 한 달 가까이 있으니까 나이도 들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뭐 사실 그거 들었다가 뭐 써먹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죽으면은 고혈압으로 며칠 앓다가 죽으면은 장기 요양보험 필요 없잖아요. 롱텀 케어. 롱텀 케어는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는 와이프하고 서로 우리 상대방한테 우리가 롱텀 케어 드는 거다. 내가 아프면 당신이 봐주고
당신이 아프면 내가 봐주는 거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따로 돈 들일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우선 하는 거는 건강해야 되겠다,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면역 주스, 또 면역이 되는 음식, 과일 이런 거 먹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장기요양보험 필요 없게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될 수 있는 한 통장에 플러스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해준 거는 플러스고 내가 도움 받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준 거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밸런스가. 그리고 내가 잘해준 거는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잘해주도록 노력하는데 그걸 자꾸 잊어먹고 또 그냥 마음대로 잘 안 해주는 수가 있고 한데 사실은 서로 이렇게 하면은 통장을 가지고 잘 해준다고 노력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호킨스 할머니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100세에도 뭐 1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고 60야드 달리기에도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고 뭐 마라톤도 나가서 뛰었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그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안 되겠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을 해서 늘 건강하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가 건강하면은 다 걸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릅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때문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저질환자가 되지 말도록 열심히 또 운동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우리가 혹시 과거의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이 상처를 다 낫도록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글을 꼭 쓰시기 바라고요. 혹시 글을 써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도 좋고 전화도 좋고요. 그 회장님한테 연락하면 다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을 하시기 바라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